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다른 게 소개만 하고 마칠까 했는데 할 게 많은 상황에서 또 내용이 자꾸 누적되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 자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하고 하는 김에 이제 전반적인 걸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뒤에 실습까지 넣어놨는데 실습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자, 제 시스템을 지능 제어 시스템이죠. 지능 시스템을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요거를 이제 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능 시스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리지를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실제 이제 사용자가 만나는 거는 이제 인퍼런스 엔진입니다. 추론 엔진,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코어 엔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퍼지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인퍼런스 엔진도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직접. 자, 그 다음에 요 인퍼런스 엔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난리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끄고, 이게 기본 지식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난리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지를 기반으로 인퍼런스 엔진이 구동이 되겠죠. 그걸 이제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난리지는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이제 구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난리지 엔지니어가 난리지 매니지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데이터를 주고 여기 구축하는 형태로, 자, 대부분 이렇게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I 하시는 사람들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구축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엔진이 돌아가서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난리지 베이스라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따지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냥. 그리고 인퍼런스 엔진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맞죠? 데이터를 가지고 DB에 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화시켜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기본 구성이고, 자, 거기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엘리멘트가 다음과 같이 세 개에 대한 설명.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지 엔지니어는 요거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 관리. 일반 유저들은 인퍼런스 엔진을 직접 디바이스를 통해서 활용하는 그런 게 이제 크게 소프트웨어 엘리멘트와 사용자로 구분돼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데 퍼지는 왜 쓰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죠. 뇌에서 어떤 거를 추론을 할 때 있어서 방법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추론 방법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 하는 추론 방법은 정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산을 안 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서 날씨가 춥고 따뜻하고 해서 내가 에어컨을 끈다 켠다 하는데 정확한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온도가 몇 도니까 한다, 전혀 그게 없습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리즈닝, 판단하고 인퍼런스를 만들어내는지를 모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그런 방법들, 지능적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건가.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도 되네 하는 걸 이해하면, 그러면 다른 어떤 자연 생태계에 있는 그런 문제도 그럼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구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뜨겁다, 그 다음 따뜻하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몇 도인지, 예를 들면 이제 28.5도 이런 뜨거운 건지 따뜻한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모호함이 있습니다. 퍼지라는 말은 모호함입니다. 사람이 뇌에서 또는 언어에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것 가운데 뭐 동작을 잘 하고 있죠. 그런 추론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퍼지 로직은 매핑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매핑 함수죠. 입력에 대한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간에 블랙박스 형태로 어떤 매핑 함수화 시키는 게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이고 퍼지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 내가 어떤 팁을 준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잘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풋 스페이스는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고객으로서 잘 이제 만족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요인들이 있죠. 그게 인풋 스페이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핑돼서 뭘로 가냐? 팁이랑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인풋 스페이스는 모호합니다. 근데 이게 객관화된 어떤 금액으로 이제 변환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걸 학습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하면 어떤 매핑된 함수로 되겠죠. 근데 데이터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난리지, 사람이 가지는 어떤 난리지를 근사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 많이 없을 때도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퍼지 로직을 쓰는 거는 기존에 이제 정통적인 제어 방법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적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온도가 이제 뜨겁거나 차갑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힘, 콜스 센서가 비싸다 했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센서가 필요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하고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율주행에서 이제 앞차 간의 거리 제어하는 것 당장 이제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해볼 겁니다.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심플하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플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처음 이해할 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만 극복하면 이제 굉장히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퍼지는 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따뜻하고 날이 맑고 따뜻하다 그러면 빠르게 운전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흐리고 추우면 천천히 운전을 한다. 자, 이게 이제 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룰에 따라서 자동차 속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객관적인 날씨하고 이런 게 21도에 습도 25%다. 그러면 자동차 속도를 얼마나 할 거냐? 자, 그냥 여기는 대략적인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센서를 이용해서 기계로 이제 만들 때는 이런 개념들이 없이 어떤 수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는 얘가 이제 빠르게 갈지 얼마나 속도를 낼지 자율주행으로 만든다 하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제. 모호하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퍼지 로직을 다루는 단계가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인풋과 아웃풋 변수를 정해요. 모든 이제 제어 시스템이나 여러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변수를 정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속도가 변수가 되겠죠. 또는 앞차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뭐가 변수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벌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가 내가 춥다, 그 다음 따뜻하다 그러면 내가 범위가 있겠죠. 그러면 추운 거는 만약에 10도에서 30도까지 그럼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거는 20도에서 30도, 추운 거는 10도에서 20도 이렇게 이제 그게 영역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그게 두 번째다. 자, 그 다음에 멤버십 펑션. 그러니까 추운 정도와 따뜻한 정도를 함수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0하고 1 사이 어떤 값으로 매핑시킵니다. 그럼 따뜻한 게 1이다. 그러면 이제 온도로 따지면 30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따뜻한 게 소속 정도가 0.1이다. 그러면 이제 20도에 가까워. 이렇게 수치화시키자는 거죠. 소속 정도를, 그걸 이제 우리는 멤버십 펑션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룰을 정합니다. 따뜻하면 에어컨을 끄고 추우면 히터를 킨다. 이게 룰이겠죠. 자, 그런 룰을 소속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내는. 자, 요게 이제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면 자, 첫 번째 인풋 아웃풋을 퍼지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지피케이션, 그 다음에 퍼지를 실제 숫자로 바꾸는 것, 디퍼지피케이션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십 함수나 if된 룰이 있죠. 자, 그게 if된 룰 베이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산하는 거는 인프런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인프런스 엔진, 전형적인 지능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현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제어 시스템 구조였죠. 앞에 있는 요거는 프로세스 모델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건물에 이제 보일러, 이 뭐 엔진 컨트롤을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조정을 하면 노하우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켰다 하고 많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룰이 일지가 쭉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룰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됩니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동작시킬 것인가. 근데 그것만 알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룰 베이스로 우리가 if된 룰을 만든다. 그 다음에 아래 위로 퍼지피케이션, 디퍼지피케이션. 그러니까 퍼지 논리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프런스 엔진 메커니즘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상세한 거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보면 모호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룬다.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위해서 멤버십 셋 또는 펑션이라는 걸 다루고, 그 다음에 링귀스틱 배류, 언어적인 표현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and or 로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뭐이고 뭐뭐이다 했을 때 결정을 합니다. 뭐뭐이거나 뭐뭐이거나 했을 때 이제 이런 로직들, 논리적인 연산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 인식에서부터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문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하지만 퍼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쪽, 신호 처리하는 쪽, 그 다음 제어 문제, 그 다음에 진단, 최적화, 뭐 다양한데 많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비이클 컨트롤 하는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 스피드나 브레이크 컨트롤 할 때 쉽게 우리가 적용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세탁기나 아니면 뭐 냉장고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퍼지 로직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벨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 큰 것에 막 해서 학습해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벨에서도 우리가 적용이 충분히 된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방 안의 온도를 지원하는 거죠. 팬이 돌아갈 때 온도를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스피드를 조정해서 온도 조절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온도가 덥다 그러면 팬을 빠르게, 그 다음에 추우면 이제 팬을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오프 컨트롤 하겠죠. 그래서 온도를 정할 겁니다. 예를 들면 28도 되면 더우니까 켜라. 아니, 내가 예를 들면 28도를 맞추고 싶다. 자, 그러면 팬을 틀 때는 32도에서 켜고, 그 다음에 꺼졌을 때는 많이 내려갈 때는 히터를 켜고, 요 바운드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는 꺼지고 언제는 켜진다. 그러면은 얘가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고 온도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죠. 온오프 컨트롤 하면. 그래서 내가 맞추는 온도가 있으면 위아래 바운드에서 온오프 컨트롤 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에어컨 쓰는 게 이제 열 효율이 나쁘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온오프 컨트롤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주 껐다가 켜졌다가 하면은 열 효율이 나쁜데
지금 이걸 이제 퍼지 로직에서 중간 값에 대한 걸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서 맞춰주는 게 제어가 된다. 그러면 이제 28도에 대한 걸 쫙 맞춰주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변폭이 줄어들면 이제 에너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컨 쓰는 게 옛날보다 전기 요금이 많이 저렴해지죠. 하루 종일 틀어도.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28도 맞췄을 때 뭐 바운드에 되는 것을 우리가 로직을 이용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제어하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입력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28도가 60%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게 20% 정도 소속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걸 섞는 거죠. 입력을 할 때. 그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소속 함수입니다. 멤버십 펑션. 그래서, 이게 각각 이제 차갑다, 쿨, 그 다음 웜, 핫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온도가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정하죠. 여기에 이제 0도에서부터 뭐 30도까지다 이렇게 정하면 몇 도 몇 도 사이는 핫인데 요 사이 28도는 핫이 0.2 정도 소속되어 있고 웜이 0.6 정도 소속되어 있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호한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숫자의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는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멤버십 펑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28도면 웜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어떻습니까? 30도 가까운 건 핫은 아닌데 느끼기에는 핫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크리스프라 합니다. 크리스프. 뭐 크리스프는 뜻은 이제 바삭바삭한, 딱딱한 이런 거죠. 그래서 딱 끊어지는 겁니다. 쪼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치적인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하면 어떤 온도를 딱 정해서 0 또는 1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 사람은 어떻습니까? 0하고 이렇게 흑백인 논리로 갈라지는 게 아니죠.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소속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꾸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8도 되면 웜이 1이고 논리적으로 1입니다. 그리고 핫은 0이죠. 그리고 나머지 쿨도 0이고 뭐 여기 콜드도 0이고. 그렇죠? 자, 요거는 웜하고 핫이 어느 정도 소속 정도가 다른 거죠. 자, 요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하는 것. 자, 뭐 식당에 갔는데 뭐 복잡하다 또는 이제 약간 뭐 복잡하다. 이게 몇 명으로 자르는 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복잡한 거 몇 퍼센트, 약간 복잡한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로봇 가지고 내비게이션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센서를 이용해서 할 때도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소속 함수를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하면 노이즈도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 여기 지금까지 이제 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룰 거는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이와 같이 이제 뭐 강아지가 이제 뭐 칭찬받을 일을 하면 칭찬을 해주죠. 자, 그러면 그런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학습을 시킬 때 이제 그런 방법을 전형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아이가 이제 가는 거는 부모한테 가까이 가고 좋아해주면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런 말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에는. 그래서 그 보상이 강학습의 핵심 키 컴포넌트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는 그런 배워가는 과정. 트라이 앤 에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앞에서 퍼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었어요. 룰이란 게 필요하고, 그런 규칙을 어떻게 이제 지능 시스템으로 구현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뤘다면, 강학습은 트라이 앤 에러입니다. 보상이라는 걸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나 고양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제품에 대한 불량품이냐 정상품이냐 구분하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만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데이터를 쓰면 이제 잘 작동을 하죠. 근데 사람의 행동이나 이제 이런 행동들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물건을 A에서 B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옮겼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A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매 시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연속적으로 해서 최종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학습이 힘든 이유가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문제하고 어렵다는 거죠. 매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누적 보상이, 보상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매번 받는 전체 누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해 가는. 그 모델을 만약에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트라이얼 앤 에러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A에서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행동을 교정학습하는 과정이 강화학습이다. 자, 요런 문장 한 문장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컴퓨터로 구현한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일련의 자연에 있는 지능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지능 시스템은 발전 과정이 이제 알고리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요 과정입니다. 지금 퍼지는 이 알고리즘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발전. 근데 이런 강화학습은 알고리즘 수준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통계나 랜덤 프로세스 이런 학문적인 기법들이 필요로 합니다. 또 그러니까 배우는 게 이제 어프로치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하면 퍼지에 있는 부분하고 플러스 강화학습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논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개 다 하니까 한 학기 끝나면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논문을 한 편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은 강학습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실행이 안 되네. 유튜브 가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 로봇 골키퍼입니다. 뭐냐면 여기 사람이 이제 빨간색을 하면 요 로봇 팔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얘가 뭘 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줘요. 단지 이 카메라가 빨간 공하고 부딪히면 보상을 많이 줍니다. 보상 점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랜덤하게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얘가 빨간 공에 딱 가면 이제 보상을 주는 형태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학습을 오래 하고 나면 얘가 이제 그거 하면은 빨간 공 무조건 따라가게 되겠죠. 이게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골키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전형적인 강화학습. 자, 이 메커니즘을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앞에서 제어는 시스템 또는 뭐 타겟 뭐 그런 게 프로세스 얘기를 했죠. 자, 그거를 우리는 environment라고 합니다. 이 environment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대상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행동을 취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빨간 공에 부딪히면 보상을 많이 주는 보상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결정을,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판단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빨간 공을 찾는, 앞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바이러먼트가 어떤 리워드를 주게 되고, 그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관측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센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전트는 보상의 누적 보상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계속합니다. 이 에이전트의 룰을 바꿔가는 겁니다. 행동 정책이죠. 빨간 공이 올 때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고, 그게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이라 표현하고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상태를 보냅니다. 그리고 리워드를 보내죠. 그래서 상태는 S, 현재 상태 ST, 그 다음에 보상은 RT 이렇게.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서 한글은 OT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ST를 에이전트가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 파이가 어떤 액션을 보내죠. AT를. 그래서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 최대 누적 보상을 가지도록 얘가 정책을 업데이트 해가는, 이게 강학습의 기본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는 액션을 주면 현재 상태와 보상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현재 측정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액션을 뱉어낸다. 리워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으로는 지능 시스템이 배우는 메커니즘을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자세한 이제 수식은 이후에 배울 때 우리가 다뤄보게 돼요. 자,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걸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강학습 기법이 이제 많이 쓰는 게 TD3라는 걸 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학습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모방 학습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학습해서 이제 걸어가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걸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로봇이 그냥 쉽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동작시키면 얘가 이제 관절 각도와 각속도,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요 데이터 가지고 얘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정발로. 이게 쉽지 않겠죠. 뭐 네가 어떻게 걸어라 이런 수식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보상 함수만 주고 트라이얼로 계속 이제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강학습에서 하면 앞으로 가는 거는 성공하지만 이게 로봇 같이 안 보이죠. 앞으로 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근데 사람이 니는 이렇게 걷는 거야 데이터를 학습한 데이터를 주면 얘는 이제 요처럼 모방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클래스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뭐 전반적인 퍼지하고 강학습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실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파이썬을 처음 다뤄본 학생,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 또 뒤에는 다 할 줄 아나? 그러면 이제 내 강의자를 보고 설치를 미리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해서 미리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설치해서 다음 시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강의자를 미리 좀 보고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서 질문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